안녕하십니까, 오민수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저기 기술사 시험 응시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전 한 달 프로젝트인데요. 시험 4주 전부터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계획서 작성입니다. 저희가 어디 뭐 전쟁을 나간다든지 어떤 그 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하지 않고 또는 전략을 짜지 않고 문제에 직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4주 동안 시험 한 달 전에 어떻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공부를 내가 좀 하겠다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4주, 3주, 2주, 1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성공에 대해서 어떤 그 좌지우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보시면은 다음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4주 그 더 전에도 계속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계속 쳐왔겠지만은 정말 진짜 실전처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전처럼 그 시간도 맞춰가지고 시간도 저희가 진짜 9시부터 뭐 한 5시간 40분 정도까지 쉬는 시간 다 맞춰갖고 점심시간 맞춰갖고 똑같은 그 실전과 같은 리듬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내가 완벽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3주, 뭐 2주, 1주 차로 계속 좁혀 들어가거든요. 왜냐면은 막상 내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막상 이렇게 실전처럼 해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3주, 2주, 1주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죠, 내가.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이제 시험 3주 전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문제 중심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 서브노트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도 이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점수가 되시거나 좀 합격권에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예상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예상 문제 중심으로 가셔야지 뭐 전반적으로 내가 다 하겠다. 이제 마음이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전반적으로 욕심을 내 가지고 다 해보겠다. 그러면은 포커스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성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그런 그 학습 방법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전 모의고사는 4주 차체도 저희가 계속 쳤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모의고사를 쳐서 다음 주를 어떻게 내가 계획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치셔야 되고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2주차입니다. 이제 마음이 이제 좀 급박해지고 이 정도 이제 시점 되면은 한 일주일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조금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서를 4주차 때 이제 작성을 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좀 진척이 좀 잘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세부적인 계획을 좀 해야 되는 이제 주차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일 1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서브노트라든지 예상 문제, 뭐 암기 노트,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자가 이제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1부터 100까지 준비한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3일에 정독을 한 번씩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내 서브노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뭐 키워드라든지 뭐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가 준비해 놓은 어떤 그런 자료를 정독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정독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주차가 좀 될 수 있고요. 여기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치는데 2주차 때, 그러니까 시험 치기 이제 전주죠. 시험 치기 전주에는
내가 계획서를 이제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진척도가 이제 있을 텐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조금 이제 생략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내가 계획서대로 어느 정도 잘 이제 계획을 해서 달성해 왔으면 이 2주차 때도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4주차 때 시험을 쳤을 때랑 3주차 때, 2주차 때랑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고 다시 이제 환류를 해서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그 1주차 남았을 때, 이때는 1일 1독으로 최소한 이제 한 3일 전, 한 시험 3일 전에는 내가 준비해 놓은 전체적인 그 분량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속독으로, 약간 속독으로 예상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실전에 시험장에 가서 어떤 문제를 내가 직면을 했을 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는 이거지라고 매지가이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2주차 때도 이제 아까 강조를 드렸지만 그때 이제 3일 1독이라면 첫째 주,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1일 1독으로 좀 빠르게 이렇게 좀 내 서브노트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 문제 키워드 리마인드인데요. 문제를 딱 내가 봤을 때 키워드가 막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하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들을 좀 병행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하는 중에서도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나 또는 뭐 이제 간단한 이제 좀 업무를 할 때에는 계속 머릿속으로 뭐 전압강화 문제가 나오면 내가 벡터들을 그리고 수식을 쓰고 전압강화 기준을 넣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리마인드를 좀 하시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 마지막 전에는 1일 1독을 하고 그리고 문제 키워드 리마인드를 하고 하는 그 습관을 조금 많이 전략을 짜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당일날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기술사 시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각자의 어떤 그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 전 그리고 시험 중 당일 그리고 이제 시험 후 이렇게 준비 사항으로 조금 구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시험 전 이제 준비 사항을 보면 시험 접수일 확인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시험 접수일을 놓쳐가지고 그 회차에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세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메모 알람 기능을 조금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날에 시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접수가 10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9시부터 시험 접수를 했었는데 10시부터 이제 시험 접수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서 좀 계획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장 선택입니다.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집 주변에 학교가 뭐 많으면 뭐 3군데 이상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ABC 학교가 있으면 다 돌아가면서 쳐봤어요. 처음에 그 응시를 할 때. 왜냐하면 학교마다 이 컨디션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좀 맞는 학교가 또 나한테 맞는 좀 분위기, 또 나한테 맞는 어떤 그 책걸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ABC라는 학교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시험을 다 쳐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시험장을 미리 좀 선택을 좀 해두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험장 선택을 했으면 내가 이제 그 학교를 당일날 가서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사전 체크, 뭐 소요 시간이라든지 뭐 어떻게 환승해서 가는지, 뭐 환승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좀 확인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 뭐 차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 이제 학교가 조금 이제 교통편이 어려우시면 차로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주차는 가능한지 그리고 조금 빨리 가야지 내가 주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뭐 천천히 가도 뭐 주차가 가능한 뭐 학교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할 좀 필요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되면 수험 배출력은 미리 좀 해놓으시고 어디에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시험 당일날 좀 챙겨서 이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전날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계획한 대로 이제 달성을 이제 하시면은 마음이 편해서 일찍 주무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모자랐어요. 항상 마지막 주에는 하루만 더 막 이런 이제 다들 아마 많이 그러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 전날은 한 10시 전에는 저녁 10시 전에는 모든 걸 좀 마무리하고 일찍 좀 취침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사전에 좀 하는 필요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조금 잘 안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날 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컨디션 좀 조절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 좀 사전에 좀 시험 준비 전에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중이죠. 이제 당일날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약간 이제 중요도순으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은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중요도가 이제 앞뒤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분증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출력해놨던 이제 수험표도 당일날 좀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필기구,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색, 검정색 이제 필기구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분을 좀 챙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자루? 그 정도 챙기거든요. 각 교시마다 하나씩 저는 따로따로 썼어요. 근데 요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볼펜 그 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쓰다 보면은 요게 이제 잘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조금 써놨던 걸 가지고 한 4자루 정도 좀 챙겨가요. 그리고 이제 분실의 어떤 그 우려도 있고, 뭐 볼펜이 갑자기 고장 나거나 그러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응시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4자루 정도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산기도 이제 본인이 이제 평소에 쓰시는 계산기를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그냥 일자로 된 이제 자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모양자, 템플릿 자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응시할 때 이제 챙겨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호에 맞게 좀 챙기시면 되고요. 일자 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편하죠. 아무래도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깔끔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답안 작성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템플릿 자는 뭐 이쁘게는 그릴 수 있지만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취급하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데는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개인 취향에 맞게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마다 컨디션이나 어떤 그 난방 뭐 이제 시스템이나 어떤 그 온도 설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좀 추위를 많이 느낀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구스다운이나 이제 그 조끼나 이런 것들 좀 챙겨 가셔가지고 그 학교 컨디션에 맞게 좀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좀 챙겨 가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락을 먹게 될 텐데, 나가서 이제 사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도시락을 좀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나가서 사 먹고, 뭐 주문해서 뭐 이제 음식 나오고, 그거 먹고 또 다시 학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뭐 좀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앞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저희는 이제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가실 텐데, 도시락은 좀 가볍게 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날 뭐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이렇게 내 시험을 잘 보겠다. 그러면은 3, 4교시 때 졸음이 쏟아지십니다. 그래서 가볍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른 반찬 같은 거, 뭐 멸치나 뭐 콩, 그 다음에 뭐 김, 뭐 요 정도 해가지고 평소에 먹는 거에 한 3분의 2 정도로 가볍게 좀 먹거든요. 그러면 3, 4교시 때 아무래도 이제 졸음이 좀 없고 또 집중도 좀 잘 되고요. 그렇게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초콜릿을 좀 추천을 하는데 사탕보다는 그것도 기호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두뇌가 이제 활동을 하면 포도당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 섭취가 조금 중요해요. 의외로 가만히 있지만은 머리에서 이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간식 같은 거를 좀 챙겨 가셔서 중간중간에 이제 섭취를 조금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링크 같은 경우에도 3, 4교시 좀 지나가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자양강장제나 드링크 같은 거를 먹으면 없던 힘이 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4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드링크를 한번 섭취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호에 맞게 좀 챙겨가시고, 생수 같은 경우도 좀 챙겨가셔가지고 내가 좀 목이 마르다든지 아니면 좀 한기가 조금 느껴지신다든지 겨울에, 그러면 보온 이제 통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좀 담아가는 이렇게 좀 방법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피는 좀 잘 안 챙겨왔어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시험 이제 보는 중에 혹시 뭐 이제 소변이 이제 급하게 마렵다든지 그러면은 저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수도 이제 약간 이제 목을 좀 추릴 정도, 그 정도 이제 섭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 자료, 뭐 시계, 뭐 수정 테이프, 뭐 이 정도 이제 챙겨갈 텐데, 공부 자료도 처음에는 뭐 가방에다 그냥 막 보따리째 싸갔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수들은 가볍게 가시죠. 아니면 요새 이제 뭐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 그런 거에다 이제 담아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좀 얇게, 너무 두껍지 않게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챙겨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우리가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최대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챙겨 가시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 탁상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타이머가 되는, 누르면은 이제 초가 이렇게 지나가는 타이머가 있는데, 그 정도 이제 그 우리 인력공단에서 그 제한하지 않는 정도의 그 타이머 전자시계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챙겨가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분에 한 문제고, 2, 3, 4교시 같은 경우는 25분에 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문제당 시간 할당을 맞춰서 우리가 푸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워치 말고 일반 그 군대에서 쓰는 전자시계 같은 거를 하나를 차서 전체적인 시간을 체크를 했고, 그리고 문제당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자시계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눌러서 그 10분 동안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10분이 넘어가면은 이거 어느 정도 마무리 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또 다시 버튼을 눌러갖고 시간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테이프는 저희가 이제 2줄을 긋던가 또는 이제 수정 테이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인력공단에서 어떤 제공하는 그 공지사항에 맞게 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100분씩 치다 보면은 엉덩이가 이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좀 마르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이제 방석을 좀 편하게 좀 챙겨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목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래 쓰다 보면 손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조 기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착용을 하시면, 쓰는데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400분 동안 글을 쓰는데 이 평소에 젊은 사람들도 이제 손목이 많이 좀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내 기호에 맞게 좀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휴지하고 이제 스카치 테이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펜을 이렇게 쭉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똥이라고 하죠. 이제 잉크가 이제 이렇게 굵게 이렇게 맺히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다 보면 첫 글을 쓸 때 글자에 그 잉크가 좀 진하게 묻은 상태에서 우리가 손으로 쫙 이렇게 묻어버리면 얘가 촥 번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답안이 이제 깔끔하지 않고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새로 처음 쓸 때 그 테이블 위에다가 휴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가 그 신용카드 정도 이제 크기로 이렇게 접어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이제 잉크가 나오면 이렇게 좀 휴지에다 좀 닦아서 이제 쓰는, 그런 용도로 저는 이제 좀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손난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새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 때 한창 이제 좀 마스크 같은 게 좀 필요했죠. 이런 정도 이제 기호에 맞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큐넷에 좀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인정 신분증 인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크게는 모바일로 이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에는 실물 신분증만 이제 활용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가능하고, 뭐 25년 1월부터 뭐 9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 중인데, 3월부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물 신분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신분 확인도 좀 빠르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이걸 좀 챙겨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운전면허증,
개인 신상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른 이제 필수 이제 신분증 같은 게 또 있을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지사항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니까 큐넷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공지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산기, 그리고 보통 고학용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뭐 메모리 기능이 없는 요 지금 해당하는 어떤 그 기종이 있다 보니까 요 기종에서 벗어나면은 또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체크를 좀 잘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시험을 계속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 이제 반입 금지 또는 이제 소지 가능 물품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반입 금지, 우리 그 요즘에 이제 스마트 태블릿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제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귀에 뭐 아이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끼고 모르고 이제 응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응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기셔서 좀 이제 아예 애초에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단에서 지정한 소지 물품만 우리가 반입이 가능하다, 교실 내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당일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 외에 이제 본인이 뭐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더 챙겨서 가시거나 좀 뭐 여기서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후 준비 사항. 준비 사항이라보다 이제 시험 후에 내가 이제 어떻게 조금 이제 마무리할지, 마무리 사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당일은 조금 충분한 휴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당일날 400분을 정말 그 집중해서 그 시험을 응시를 하면 시험을 끝나면 몸에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날 뭐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기분 좋아가지고 뭐 맥주를 한다든지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한테 그냥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도 그 다음을 위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하루 정도 이제 좀 2, 3일 정도 좀 충분히 쉬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한번 복기를 해보는 것도, 물론 이제 100% 내가 썼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복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으로 내가 썼다라는 정도는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수가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문제당 점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썼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더라 라는 어떤 그 다음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방향을 우리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기를 하는데 너무 조금만 뭐 한 달 후에 한다, 또는 뭐 일주일 후에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억력이 계속 이제 저하되기 때문에 뭐 한 2, 3일 정도 이제 후에는 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기를 해서 우리가 다음 이제 회차의 어떤 그 시험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도 이제 해야겠죠. 다 각자 이제 예상 문제가 있다거나 개인이 예상했던 문제, 또는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떤 예상 문제들을 내가 갖고 있을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엔 어떤 문제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이제 마무리 좀 시켜놓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3개월 텀 정도 순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루지 않고 미리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회차 예상 문제를 준비를 해서 다음 시험에 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술사 시험 전 응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잘 준비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